장암리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65,000원은 현재의 결산보고서 역시 용하기처럼 톱니바퀴식 서술 방식을 보이고 있다. 단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내자 대신 이자가 보인다. 이자를 중심으로 왼쪽엔 2천만 원이란 숫자가, 오른쪽엔 농협예금 이자란 항목이 기록돼 있다. 전수금, 즉 들어오는 돈은, 한국별로 들어오는 돈은 제목을 먼저 쓰고, 나머지 뒤에 금전을 쓰고, 지출은, 또 나가는 돈은 금액을 먼저 쓰고, 내중에 항목을 이렇게 쓰게 돼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금액, 항목을 먼저 쓰니까 여긴 들어오는 거니까 플러스고. 예,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인식을 기록을 이렇게 반대로 하시면서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기술이군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세대에 한 것이 아니라 선녀들이 해온 것을 그대로 저희들은 받들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것을 전수하고 있죠. 그렇게 글씨가 5개가 있으면 무조건 수입이고 돈 액수가 5개가 있으면 지출이란 것이 우리는 얼른 파랗고 알게 되죠. 용하기는 현대식 거래장부처럼 수입과 지출 항목을 따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정신문화연구원 전성호 박사와 함께 용하기의 한 장부를 현대식 가로쓰기 방식으로 바꿔봤다. (1781년) 봄 벼장부를 가로쓰기로 정리해봤다. 네 자를 가운데 놓고 (2월) 받은 벼 전수조, 그리고 가을 거지로 들어온 벼 추조를 수입 항목에 기입했다. 작전이란 벼를 팔아 돈으로 바꾼 것을 말한다. 장미는 벼를 쌀로 바꾼 것이다. 또 도의상축은 자연 감소분을 말한다. 내자라는 이 특수 용어를 가지고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는 기술인데요. 용하기에도 그 기술이 그대로 실현돼서 내자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기록된 부분을 모두 우리가 모았을 때 차변 항목에 놓을 수가 있고요. 내자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기록된 항목을 모두 대변으로 놓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용하기의 계정 형태의 차변, 대변, 양면성을 갖고 있는 이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 그 양쪽의 합계도 892도 3승 5호부로 정확히 일치했다. 대차 균형의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틀렸을 경우에 어느 기입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용하기에서 모든 거래의 대차 양면성 균형을 우리가 다 맞춰볼 수 있고요. 만약에 안 맞는 부분을 찾아서 기록을 확인해 보면은 오기다 혹은 오록이다, 이런 회계 오류의 기록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식 거래장부의 가장 큰 장점은 잘못된 계산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하기도 수입과 지출을 나눠서 기재하고 양쪽 합계가 다를 경우 바로 정정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것은 최종 사인 단계에서 발견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기장 공사원이 감사를 하고 이상이 없을 때 용하기에 최종 사인을 하기 때문이다. 용하기는 현대식 거래장부와 그 기록 원리가 같다. 장암리 사람들은 조선시대 이미 투명하게 출납장부를 기록했던 것이다.
자, 이곳은 이 장암리 대동계원들의 공동재산을 관리하던 창고입니다. 이 당시의 주요 재산은 이 벼와 쌀이었습니다. 자, 이 창고 안에는 이런 쌀을 300석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벼나 쌀은 그 양이 변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조 상태에 따라 양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쥐가 먹을 수도 있고 또 운반 과정에서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하기에는 도의상축 이런 항목을 만들어 이런 자연 감소분까지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전 6푼 구림객 급 초곡객 찬하. 그러니까 구림마을과 초곡마을에서 손님이 와서 진수성찬을 차려 접대를 하면서 6푼을 지출했다는 내용입니다. 3,7홉 산직 삼시양하. 산직이, 즉 이 조상의 산소를 관리해주는 사람의 세끼 식사로 쌀 2홉 한 작을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홉과 작은 얼마나 되는 양일까요? 먼저 홉은 쌀 한 주먹 정도 되는 양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이 홉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양인데 제 손가락에 한 2마디 정도에 해당되는 그렇게 적은 양을 말합니다. 그렇게 적은 양까지 계산하고 기록할 수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만큼 이 양을 측정하는 도량형과 이 수학적 셈법이 발달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암리 주민들이 기록해온 수학적 방식과 철저한 회계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1971년 4월 8일 한 신문에 실린 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복식부기는 한국서 창안,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또 이 기사 왼편에 보면은 사계송도 치부, 이런 낯설고 알아보기 어려운 이런 고문서를 사진으로 이렇게 띄워놓았습니다. 이 복식부기라고 하면 현대 회계의 기본 방식을 말하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는 고려 때 개성상인이 사용했고 그것은 서구보다 200년이나 앞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식부기는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고려시대 때, 그러니까 서구보다 200년이나 앞선 그때의 개성상인이 사용했다. 이런 내용을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 이 기사는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사계란 무슨 뜻일까? 사계라고 하는 것은 기둥 위를 이렇게 네 방향으로 사가를 터서 그 위에 가로 방향 부재와 세로 방향 부재를 결합시키는 방식을 사계 맞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계 맞춤